네, 안녕하세요. 연주하는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쿠아입니다. 네, 와! 네, 여러분 박수 치세요. 네. 오늘은 이제 미분법의 제일 마지막입니다. 속도와 가속도입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에 있던 것까지는 굉장히 수학적인 내용들이 많았잖아요. 오늘 한 거는 굉장히 좀 물리적인, 좀 과학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는 그 이전까지 한 것들은 사실 라이프니츠가 주로 다루었던, 그러니까 곡선에서의 접선의 방식, 접선의 기울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라이프니츠가 많이 해결하던 거였고, 오늘 하는 속도와 가속도는 그렇죠. 뉴턴이 주로 다루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때까지 한 거는 라이프니츠의 미적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미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 하는 게 뉴턴이 다루었던 운동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것을 이제 미분으로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우 잘 그렸죠. 오늘 특히 이제 딱 이렇게 막 또 자동차가 막 움직이는 속도 가속도 얘기를 할 거니까 이건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포기하는 순간 모든 희망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요, 아무리 실력이 없어도 포기하지만 않으면 희망은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 바로 속도와 가속도 가겠습니다. 자, 먼저 가기 전에 이 위치와 속도와 가속도의 관계를 좀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앞전까지는 그 정의역에 있는 변수를 뭐라고 썼냐면, 뭐라고 썼죠? 입력값을 뭘로 썼죠? X. 그렇죠, x라고 썼죠. 네. 근데 오늘은 입력값을 t로 쓸 거예요. 즉 시간으로 쓸 거예요. 네. 시간에 대한 함수로 다 주어질 겁니다. 운동이니까. 우리가 실생활에서 움직이는 운동들은 다 시간에 대한 변수들이에요. 네. 시간에 대한 함수들이거든요. 그럼 위치도 뭘로 표현할 수 있냐면, 위치도 당연히 뭐라고 할 수 있냐면 ft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네. 맞죠?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떤 관계식이 있냐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만약에 위치를 미분하면은 속도가 돼요. 물론 t에 대한 미분입니다. 모든 게 다 t에 대한 거예요. 네. 그다음에 속도를 미분하면은 가속도가 되고요. 반대로 우리가 이제 뒤에서 배웠지만 이 반대로 가는 과정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적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가속도를 적분하면은 속도가 되고, 속도를 적분하면은 가속도가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걸 여기다가 적죠. 그래서 만약에 위치를 ft라고 둔다면 속도는 뭐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f 프라임 t겠죠. 가속도는 f2 프라임 t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됐나요? 자,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요때에 f 프라임 t를 우리는 또 뭐라고도 표현을 하냐면 v 이게 이제 속도니까 속도를 나타내는 게 v t입니다. 됐죠? 네. 그럼 얘는 당연히 뭐겠어요? A v 프라임 t 프라임 t가 되고, 네. 이거를 이제 우리가 또 다른 말로는 AT. AT, 가속도를 보통 A라고 쓰거든요. 네. velocity, accelerate,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식이 있고요. 잘 보시면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실생활에서 있는 내용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속도를 여러분 얘기할 때 생각해봐요. 속도의 단위가 뭐죠? 속도 기억납니까? 속도 어떤 단위였는지? V 응? 잉 속도 나타낼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동차의 속도가 얼마다 미터 얘기합니까? 퍼 세크. 그쵸. 미터 퍼 세크 혹은 미터 퍼 세크. 킬로미터 퍼 아워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미터 퍼 세크라든지 혹은 자동차는 킬로미터 퍼 아워로 얘기하죠. 네. 요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요게 결국은 그 의미인 거죠. 요게 위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거리의 의미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치를 뭘로 나눈 겁니까? 시간으로 나눈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킬로미터를 거리를 또 시간으로 결국 나눈 겁니다. 즉 위치를 시간으로 나눈 것이고, 이게 이제 이 시간이 길면은 평균 속도가 되는 것이고, 네. 굉장히 짧은 찰나에서 얘기하는 거면은 순간 속도가 되는 거예요.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의 핵심은 이 관계를 좀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됐나요? 그래서 여기서는 미분하는 게 나올 거니까 당연히 어떤 식들이 주로 나올 거냐면, 이런 이제 위치를 주고 속도나 가속도를 구하라, 이런 문제들이 주로 나와요. 한번 문제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아이고. 으아, 자, 원점을 출발하여 자, 그리고 우리가 다루는 항상 그 운동은 어떤 운동만 다루냐면은 직선 운동만 다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수직선 상에서의 움직이는 운동 혹은 높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운동 요 두 개밖에 안 해요. 이과 애들은 포물선 운동까지 하게 됩니다. 이런 운동까지 하게 되거든요. 근데 2차원의 공간에서 운동하지 않고 문과에서는 일직선상 1차원적인 운동만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원점을 출발하여 그럼 여기 쭉 있으면 여기 x축 수직선 상에서 움직이죠. p가 t초 후에 위치를 얘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죠? 얘라고 얘기했어요. 네. 다음은 구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x가 당연히 뭐겠어요? 이 x가 뭐겠어요? 당연히 ft가 되는 거죠, 그죠? 네. 이 위치인 거예요. t초의 위치고 t가 1 때의 p점의 속도와 가속도 구하라는 거니까 너무 쉽죠, 그죠? 네. 너무 쉽죠. 어떻게 됩니까? 미분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것만 구하면 되는 거죠. 자, f 프라임 t는 얼마가 됩니까? 3 마이너스 3t 3t 제곱 플러스 18t 인 아니죠. 12t 12t. 다음에 f2 프라임 t는 뭐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6t 6t 플러스 12. 됐나요? 네. 이게 뭐라는 거예요? 속도 그렇죠. 이게 속도가 되고 이게 뭐가 돼요? 이게 가속도 가속도인 거죠. 네. 그럼 끝났네요. 맞죠? t가 1초일 때 속도 가속도 구라 했으니까 그러면 속도는 어떻게 구합니까? f 프라임의 1인 거죠. 네. 1 집어넣어봐요. 얼마 나와요? 1 집어넣어 봅시다. 9이 나오나요? 네. 됐나요? 네. 9. 그래서 뭐 단위까지 쓴다 그러면은 미터 퍼 세크가 되겠죠. 네. 가속도 6 미터 퍼 세크 제곱. 가속도 f 2 프라임 1이니까 1 집어넣으면은 6 미터 미터 퍼 퍼 세크 세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쉽죠, 그죠? 제곱이지롱. 아, 맞아. 여기서 가속도잖아요. 가속도니까 한 번 더 이제 미분하는 거니까 이게 제곱이 붙죠. 됐죠? 네. 그 다음에 여기 1번이고요. 네. 1번 풀이고 자, 2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번은 P의 운동 방향이 처음으로 바뀌는 시각을 구하여라 했어요. 네. 운동 방향이 언제 바뀌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0이 될 때. 그렇죠. 속도가 0이 될 때예요. 잘 보면 그죠? 네. 움직이다가 이렇게 간다고 해보세요. 수직선상에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내가 운동 방향 바꿔야 돼. 바꾸려면 멈춰 섰다가 다시 일로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멈춰 서는 지점이 바로 뭐냐면 속도가 제로 되는 지점이라는 거죠. 즉 f 프라임 t가 0이 제로 되는 이 t가 얼마냐 하는 거예요. 네. 맞죠? 그때 네. 시각을 구하면 이때 t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f 프라임 t가 아까 얼마였죠?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12t. 가 0이 되는 t가 얼마냐? 마이너스 3t를 빼줘야겠죠? 오케이. 그러면은 마이너스 3으로 나눠줘도 되겠죠, 그죠? 네. 그러면은 나눠주면은 t 3으로 나누면 4가 될 것이고, 네. 그럼 t로 묶으면 마이너스도 곱해버릴 거예요, 양변에. 네. 그러면 t 마이너스 마이너스 4는 0이 되나요? 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t가 언제일 때? 4초일 때. t가 0초일 때와 4초일 4초일 때. 때. 그러니까 0초일 때는 뭐야? 시작할 때 0이라는 얘기죠. 그쵸? 그 시작할 때는 당연히 0이겠죠. 속도가 0이겠죠. 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은 바로 언제입니까? 4초. 이 4초일 때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네. 오케이. 이렇게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어떤 그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요 원리들을 이용해서 하는 거니까 뭐 이 개념만 명확하게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남은 거 하나만 더 하도록 하죠. 이게 뭐냐면 문제에서 이제 뭐뭐의 변화율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우리가 금방 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사실 이제 금방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속도라는 게 사실은 뭐라고 봐야 되냐면요. 여기 변화율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어떤 변화율을 얘기하는 거냐면 땡땡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면은 이제 t를 얘기하는 거죠. 시간에 대한 변화율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우리가 금방 했던 이 속도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위치의 혹은 거리라고 해도 뭐 말은 통합니다. 위치의 변화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에 대한?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치의 변화율.
당연히 여기는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냐면 시간에 대한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물체가 움직이는 거니까 당연히 시간에 대한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그럼 가속도는 뭘까요? 가속도. 가속도는 속도의 그렇죠. 속도의 변화량이에요. 네. 사실 이게 지면으로밖에 쓸 수 없어가지고 설명하기가 작긴 힘들긴 한데 속도라고 하는 거는 이런 말이니까 위치가 1초 시간이 1초 지났을 때 위치가 얼마만큼 변했냐가 미터 퍼 세크예요. 네. 한 시간에 얼마 킬로미터만큼 갔냐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속도는 다시 얘기하면 속도는 얘기하면은 미터 퍼 세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1초에 얼마만큼 갔냐는 얘기야. 요게 만약에 10m per sec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1초에 10m만큼 갔다는 얘기. 그 결국 뭐냐면 시간에 대한 뭐의 변화율이야? 거리가 얼마만큼 위치가 얼마만큼 변했냐 이 말이에요. 네. 우리가 쓰는 뭐 100km per hour라고 해봅시다.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한 시간에 100km 갔다는 얘기예요. 즉 뭐가 변했어요? 거리가 한 시간 지날 동안에 거리가 얼마만큼 변할 거냐? 바로 거리, 위치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가속도는 뭐겠어요? 가속도 똑같이면 뭐 10m per sec 제곱이라고 해봐요.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10m per sec의 per sec입니다. 이 말은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1초에 이거는 속도 개념이죠. 네. 1초에 속도가 10m per sec만큼 변했다 이 얘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속도가 제로라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 가속도가 제로라는 거는 가속도가 제로라는 얘기는 속도가 똑같다.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 무슨 말인지 돼요? 가속도가 제로라는 얘기는 속도의 변화량이 없다는 얘기니까 그 말은 속도가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등속도. 이게 등속도 운동이에요. 네. 그래서 우주 공간에서 뭔가 하나를 둥 치면은 얘는 한없이 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둥 치고 나서 얘는 아무런 힘이 주어지지 않죠. 네. 힘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얘는 아무런 힘이 외부에서 힘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똑같은 속도로 가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가속도가 제로인 겁니다. 가속도가 플러스라는 얘기는 속도가 점점 커진다는 얘기고 그쵸. 가속도가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속도가 점점 떨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런 면에서 여기 보시면 땡땡의 변화율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땡땡의 변화율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러면 금방 얘기했던 게 뭐냐면 속도의 변화율. 맞죠? 네. 속도의 변화율. 물론 여기에 다 뭐에 대한 변화율이라고요? 시간에 대한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했어요. 속도의 변화율. 그 다음에 가속도의 변화율. 속도의 변화율. 그리고 위치의 변화율부터 할게요. 그죠? 위치의 변화율. 그 다음에 속도의 변화율. 됐죠?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뭐냐면 뭐 부피의 변화율. 그 다음에 뭐 넓이의 변화율. 그 다음에 뭐 길이의 변화율. 땡땡땡. 굉장히 뭐 많을 수 있어요. 아까 이거 땡땡의 변화율.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네. 그럼 봐봐요. 땡땡을 별이라고 그냥 하나만. 땡땡의 변화율. 별의 변화율이라고 합시다. 알겠죠? 네. 자, 그럼 위치의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했었냐면 기억이 납니까? 어떻게 구했냐면 이렇게 구했죠. 그죠? 위치를 t에 대한 함수를 만들어냈죠. 네. 그 위치를 어떻게 했냐면은 미분 때렸어요. 네. 속도의 변화율은 속도를 미분한 값이었다고요. 네. 맞나요? 근데 우리가 워낙 실생활에서 많이 쓰니까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위치의 변화율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속도라 부르고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가속도라고 부르는 이름이 얘는 주어진 거예요. 네. 근데 나머지는 그런 이름들이 안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부피의 변화율이 뭐라고 그러냐? 그런 말 없어요. 물론 여기서는 뭐 있을 수도 있지만 자, 그러면 봐요. 그럼 부피의 변화율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 부피를 t에 대한 함수로 시간에 대한 함수로 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미분만 때리면 되는 거예요. 넓이의 변화율 넓이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구한 다음에 미분하면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돼요. 길이의 변화율 길이에 대해서 그러면 땡땡이라고 합시다. 땡땡도 그럼요. 이거 뭐겠어요? 시간에 대해서 미분. 땡땡을 시간에 대한 함수로 만들고 난 다음에 시간에 대해서 미분 때리면 된다는 거죠. 네. 굉장히 간단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마침 이제 위치의 변화율, 속도의 변화율은 우리가 이름을 정해 놓은 거예요, 사실은. 네. 자, 그럼 문제를 하나 보도록 하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교과서에 있는 문제인데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3cm. 옛날에는 이런 문제를 조금 더 어렵게 해서 수능의 어려운 문제들로 고난이도 문제로 사실 실제로 나왔었어요. 네. 보시면은 밑면의 반지름이 3, 그다음에 높이가 9인 원뿔 모양, 꽃갈콘 모양의 그릇이 있는데 네. 비어 있었어요 처음에. 네. 비어 있는 이 그릇에 몇 초 1cm의 속도로 수면의 높이가 상승한대요. 네. 그럼 1초에 1cm씩 늘어나는 거죠. 네. 그러면 t초에는 몇 cm 늘어날까? t초에는 T. 그렇죠. t 네. 1t가 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높이를 자 이렇게 해서 만약 여기 높이를 요게 반지름이고 요걸 높이라고 합시다. 높이를 ht라고 합시다. 알겠죠? t에 대한 함 쓸 거니까. 네. 그럼 ht는 얼마가 될까요? 그냥 1t가 되는 거겠죠. 1t가 되는 거겠죠. 네. 1초마다 1씩 늘어나니까. 네.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요게 ht라고 할게요. 이게 반지름 얼마일까요? 이때 반지름? t초의 반지름. 잘 보면 일정한 비를 가지고 있죠. 네. 1대 3이죠. 네. 그럼 이게 ht면 요건 얼마일까요? 3분의 H. 3분의 ht죠. 네. 그럼 이 반지름을 예를 들어서 반지름을 내가 뭐 r이라고 해볼게요. r. 그러면 이 r은 얼마일 거냐면 rt는 얼마일 거냐면은 3분의 1t겠죠. 네. 자, 그럼 봐봐.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그릇에 담긴 물의 뭐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 네. 시간에 따른. 그럼 뭐만 구하면 끝이야? 부피만 vt만 부피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만 구하면 끝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부피의 변화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v 프라임만 구하면 되는 거죠. 네. t가 몇 초일 때? 3초일 3초일 때.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인 거예요, 사실은. 네. 됐나요?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요것만 구하면 되는 거죠. 요것만. 맞죠? 구할 수 있죠? 네. 잘 볼래요? 굉장히 쉬워. 앞에서 다 구해놨어요. 자, 원뿔의 부피 구할 수 있나요? 네. 어떻게 구하면 되죠? 밑면의 넓이는 1이죠? 네. 파이 r 제곱이니까 파이 r 제곱이죠? 네. 그러면 파이에다가 r은 3분의 1, 3분의 1 t의 제곱. 곱하기 높이는 얼마? 9. t죠. 네. 아. t초일 때니까. 네. 요거니까 t죠. 네. 거기에 얼마? 곱하기 3분의 1이죠. 뿔은 기둥의 네. 3분의 1이었잖아요. 그죠? 네. 그럼 요것만 정리를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내가 3분의 1 제곱은 9분의 1, 93, 27분의 1 파이의 t의 세제곱 이렇게 되나요? 네. 끝!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얘니까 일단은 v 프라임 t를 먼저 구해보죠. 네. 이거 미분해봐요. 27분의 3 밑으로 내려오면 9분의 파이의 t의 제곱이죠. 네.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v 프라임의 3은 얼마입니까? 3지분하면 되죠? 파이. 그럼 답은 얼마입니까? 파이가 된다는 거죠.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네. 그래서 물어보는 게 여기서 뭘 물어볼 수 있냐면 부피의 변화율 그러면 부피를 t로 표현하기만 하면 돼요.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네. 물론 이 문제가 어려워지면 요게 어려워질 거예요, 사실은. 됐죠? 그 다음에 길이의 변화율 그러면 길이를 뭐 t로 표현하면 돼요. 네. 그래서 미분 때리고 난 다음에 3초 후에 그럼 3지분하면 5초 후에 5지분하면 되는 거예요. 네. 됐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